일단 이거 먼저 중복 로그인. 자, 이 네이버 흔히 쓰는 웹사이트인데 제가 여기다가 로그인을 했대요. 그러면 여기가 살짝 바뀌죠. 이 창만큼은 좀 바뀌죠. 더 이상 로그인 정보를 입력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거고, 회원가입 뭐 이런 거는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는 뭐 이런 거, 내가 여기 로그인을 했어요. 이 사이트에 대한 로그인을 했는데 제가 얘를 이렇게 눌렀어요. 근데 로그인이 풀렸대요. 그럼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로그인은 사실 그냥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로그인은 일단 누구지는 다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로그인을 성공을 했다는 거는 이미 회원이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필요한 거는 이 사람이 지금 이 사이트에 대해서 로그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따져봐야 되는 거는 했다면 누구인지, 이런 과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한테 있어서는 뭐 누가 로그인 했는지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당장은. 왜냐면 로그인은 했다, 하지 않았다,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 그냥 상태에 불과합니다. 한 거 아니면 안 한 거. 그래서 그 외에 아셔야 되는 거는, 여기 어플리케이션 좀 보면은 세션 스토리지라는 게 있어요. 세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터넷을 사용해 보셨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션이 만료되었습니다, 이런 거. 보통 세션이 만료되었습니다, 이런 창이 뜨던가, 아니면 뭐 기타 다른 허용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또는 기타 다른 말들이 나오는데, 세션이래요. 세션은 이게 다예요. 웹사이트의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사용되는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 네이버는 커다란 웹사이트로 봐도 되는 거죠. 지금 얘네들은 웹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사이트 내부 웹페이지, 이런 애들이요. 여기서 로그인이 풀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을 세션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것만 보시면 돼요.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 그래서 세션이 만료되었습니다는 뭐냐면은, 보통 그럴 때 떠요. 내가 로그인을 해놓고서 장시간 자리를 비우고 다시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뭔가 하려고 할 때, 근데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 하려고 하는 게 로그인 정보가 필요한 행위일 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로그인 해놓고 뭐 한 12시간 뒤에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뭐 글쓰기 이런 걸 누르고 싶대요. 근데 이 로그인 정보는 12시간 동안 계속 지속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그 최대 허용 시간이 사이트마다 좀 다른데, 최대 허용 시간이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시간 뒤로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잃어버려요. 그냥 삭제시켜요. 왜냐면 딴 사람이 앉아서 그냥 뭔가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로그인 했다 안 했다 상태를 저장할 수 있는 세션이라는 걸 도입을 할 건데, 여기도 사실은 있을 거예요. 여기 그 세션
열면 임포트 할 게 있을, 아 이거 STS가 아니라서 없구나. 여기서는 없고 그 인텔리제이나 STS, 그러니까 이런 기본 이클립스 말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프링 쪽으로 가보면은 애초에 클래스가 있어요. 세션 클래스가 있어요. 저장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여기도 아마 SQL 세션이 있을 텐데. 못 찾네. 세션 자바 시큐리티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애들을 추천은 해주는데 이클립스는 제 도구가 좀 적은 편이라서 지금은 당장은 지원이 안 되고요. SSL 세션 요건 있을 텐데. 이런 건 있네. 아무튼 이런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만들어져 있고 이거 좀 나중에 써보게 될 건데요. 지금 당장은 못 쓰는 거라서 세션에 준하는 무언가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 멤버 컨트롤러 안에다가 private 멤버 로그인즈 멤버 라고 하나 만들어 놓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로그인 성공하기 직전에 로그인드 멤버를 이렇게 채워주는 행위를 할 겁니다. 그럼 얘는 상태에 따라서 널이라고 명시를 해주죠. 얘는 널일 수도 있고 뭔가 들어있을 수도 있는 변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들어있으려면은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니까 로그인을 성공한 시점에서 뭔가로 채워지는 변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멤버.name이 아니라 로그인드 멤버의 name이라고 해주는 게 좀 더 정확할 거고요. 멤버 join t 멤버 로그인. 이거 잘 되잖아요. 자, 멤버의 로그인 아니다. t 잘 되고 멤버의 join te 멤버의 로그인 te 하면 또 잘 되잖아요. 얘를 막으려면 이 상태에 따라서 누군가 로그인을 했다 하지 않았다가 갈릴 거기 때문에 그죠? 중복 로그인을 막을 수가 있을 거예요. 로그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판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로그인드 멤버가 널이 아니라면 아니지 널이라면 아니지 널이 아니라면 이땐 뭐예요? 로그아웃 리턴 때려버리면 그 밑은 진행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로그인드 멤버의 상태는 지금 두 가지잖아요. 널 아니면 어떤 멤버로 채워져 있는 멤버 조인 테스트 멤버 조인 테스트 2 멤버 로그인 테스트 하면은 지금 이 순간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얘가 한번 채워졌다는 거죠. 그렇죠? 멤버 로그인을 다시 하려고 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로그 아웃 이용해 달래요. 얘가 참이래요. 당연하죠. 이전에 한번 이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로그아웃 이용해 달라라고 해서 명령어 자체를 이제 그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비밀번호 이런 거 받지를 않잖아요. 애초에 여기서 끝났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건데 지금 되게 불편한 게 조인을 계속 해야 돼요. 로그인, 로그아웃 테스트를 수도 없이 해야 되는데 조인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하죠. 한 번에 회원 테스트 데이터 생성. 회원 테스트 데이터 생성은 이거 그냥 따오면 되잖아요. 만들어져 있는 거 어디 갔냐 이거. 왜냐면 얘가 게시물 테스트 데이터 생성이었으니까 게시물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그럼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아티클스가 아니라 멤버스일 거고 이런 것만 고쳐주면 되잖아요. 멤버스에다가 new 멤버 하면 될 거고 new 멤버 근데 얘는 생성자가 어떻게 생겼냐? ID resident ID 패스워드 네임 ID resident ID 패스워드 네임 얘도 스트링이어야 되네. 근데 얘는 이제 테스트 1 테스트 2 여기도 테스트 2 테스트 3 여기도 스트링으로 넣어줘야죠. 해놓으면은 테스트 데이터 생성이 될 거고 얘는 뭐 스태틱 잠깐만 스태틱 이제 얘는 생성자 컨스트럭터 메서드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실행을 따로 해줘야 되는 거죠. 얘처럼 그러면 실행하면은 두 가지 다 만들 거고 내가 만약에 멤버 로그인 테스트 1 하려고 하면 얘는 방금 전에 테스트 데이터로 넣어놓은 회원이기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시 한번 멤버 로그인 하려고 하면은 막힌 거고 좀 훨씬 더 편해진 거죠 이러면. 근데 지금 보시면은 테스트 데이터, 다시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 둘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놔도 된다는 거죠. 그죠? 얘네들 부모 상속이었잖아요. 여기다 올려놓고 이제 그런 거죠. 얘를 앱스트랙트로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만약에 얘가 앱스트랙트라면은 다른 컨트롤러가 이 해당 컨트롤러의 상속을 받겠다라고 하면은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는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근데 아닐 수도 있다면 굳이 앱스트랙트로 안 만들어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순도 50%짜리 추상 클래스, 그러니까 추상 메서드 하나, 구상 메서드 하나 이렇게 있으니까요. 이렇게 있으면 얘는 인터페이스가 될 수가 없는 거고, 인터페이스는 순도 100%짜리 추상 클래스였으니까 이런 거 얘는 그냥 이대로 냅둘게요. 나중에 뭔가 컨트롤러를 구현을 했는데 테스트 데이터를 오버라이드 안 해서 뭐라 하지 않도록 일단은 여기까지. 로그인 기능